네, 안녕하세요. 닥터스킨 최보윤 원장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하시면서 피부가 손상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마스크가 표면이 좀 거칠거칠하다 보니까 피부에 계속 접촉해 있으면 피부가 상처를 입고 마스크를 낀 채로 말을 하다 보니까 안쪽에 습기가 차면서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그래서 마스크 낀 주변으로 이 접촉성 피부염이나 트러블이 생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데요. 최근에 트러블도 좀 많이 올라오고 또 화장을 해도 화장이 뜨고 또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 보습제를 바른 게 다 닦여 나가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잔주름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관리할 때가 되었구나를 느끼고 몇 가지 시술을 했는데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이 댓글로 제가 시술하는 시술데이에 어떤 시술을 하는지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자, 오늘은요,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시술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환자분들이 저 주름 펴러 왔어요, 살 빼러 왔어요 하시는데 제 얼굴에 주름이 있고 또 제가 살쪄 있으면 왠지 환자분들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실 것 같고 또 환자분들께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피부 시술을 하러 오신 분들은요, 상담하실 때 원장님은 주름이 어디 있나, 색소가 있나 없나 보시는 눈길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좀 색소가 올라오고 주름이 보이면 그때그때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광대 쪽에 색소가 몇 군데 있는데요. 이 레이저로 제거를 하면 없어졌다가 또 여름이나 좀 햇볕을 많이 보면 다시 올라옵니다. 자, 색소가 올라왔을 때는 팩트를 해도 좀 진한 색소가 비쳐 보여서 컨실러를 덧바르게 되잖아요. 자, 이럴 때면 색소 한번 다시 쳐야겠구나 해서 색소는 올라오면 그때그때 색소 레이저로 치료를 합니다. 네, 저는 광대 쪽에 진한 표피 색소가 몇 군데 올라오는 편인데요. 이런 표피 색소는 딱지를 안 치는 레이저로 딱지를 안 칩니다. 딱지는 보통 일주 후에 떨어지는데요. 그때 색소도 같이 제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주 동안은 딱지가 안 지면서 좀 티가 나니까요. 중요한 일이 없을 때로 스케줄을 잡아서 시술을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JTBC 녹화가 2주마다 있어서 보통 녹화 끝나고 그 다음날 시술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 일주 사이에 딱지가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 녹화 때는 좀 티 안 나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진료 볼 때는요, 딱지 위에 컨실러를 좀 바르고 진료를 보고요. 색소 환자분들께는 보여드립니다. 딱지 안 치는 레이저 하면 이 정도로 딱지가 지신다고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진한 색을 띠는 표피 색소는 일주 정도가 지나면서 정리가 되는데요. 나머지 좀 흐리흐리한 연한 색을 띠는 진피 색소의 경우에는 딱지 안 치는 방법이 아닌 색소를 깨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횟수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진피 색소 치료는 시술 후에 크게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웃고 찡그리고 표정을 짓기 때문에 이마, 미간,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이 이마, 미간, 눈가는 잔주름이 생겨서 3개월마다 더모톡신으로 잔주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모톡신은 굉장히 좀 섬세한 시술입니다. 정말 피부 표층에만 주사해서 스킨만 펴야 하는 부위가 있고요. 또 표정주름 부위는 약간 깊게 들어가야 하고 제가 원하는 층을 제가 알다 보니까 더모톡신만은 여태까지 제가 직접 셀프로 하고 있는데요. 셀프 시술을 할 때는 제 주름을 펴려는 목적도 있지만요. 시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께 덜 아프게 시술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통증 최소화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네, 직접 시술을 하면서 니들을 수직으로 찌르는 게 안 아픈지 완전히 기울여서 들어가는 게 안 아픈지 니들의 각도를 연구하고요. 또 약물의 주입 속도죠. 약물을 천천히 주입하는 게 안 아픈지 빠르게 주입하는 게 안 아픈지도 봅니다. 자, 그리고 진동을 주면서 주입하는 게 통증이 분산되든지 또 왼손으로 피부를 당기는 게 나은지 미는 게 나은지 등등 제가 직접 주사해보면서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사 테크닉을 매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 부위 중에는요, 특별히 더 아픈 부위들이 있거든요. 보통 코 옆에 나비존 부위는 피부 조직이 좀 치밀하기 때문에 주사 시에 약물이 들어가는 느낌이 더 느껴지는 부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더 아픈 부위들은 신경 마취까지 해서 통증을 좀 줄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더모톡신 한 지 지금 한 열흘 정도가 되었는데요. 네, 저는 보통 더모톡신을 하면 3일째부터 조금씩 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일주일이 되면 스킨층이 좀 타이트닝 되면서 뭔가 좀 당기는 느낌, 조여드는 느낌이 들고 주름이 더 펴집니다. 그리고 한 2주째까지 점점 더 주름이 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보톡스를 하자마자 주름이 다 펴지시는 줄 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약효가 발휘되는데 며칠이 걸리고요. 피부 두께에 따라서 발현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 1, 2주 사이에 효과를 느끼십니다.
네, 세 번째, 샤넬 주사인데요. 저는 피부가 얇고 또 건조한 편이어서 샤넬 주사가 잘 맞는 편입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시술, 또 피부가 좋아지게 하는 스킨 부스팅 시술로 샤넬 주사와 리쥬란 주사가 대표적인데요. 아무리 좋은 주사도 나에게 맞는 주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브랜드 화장품이어도 어떤 분들은 트러블이 생겨서 못 바르는 분들이 계시듯이 아무리 좋은 주사라도 내 피부에 맞는 주사가 있는 것이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저는 샤넬이 맞을까요? 리쥬란이 맞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샤넬과 리쥬란이 모두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특별히 적응증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상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피부 상태에 따라 권해드리는 편인데요. 저희가 수천 케이스 이상 시술을 하다 보면 샤넬 주사가 더 맞는 분들의 경우는 피부가 얇고 건조함이 심한 분들, 그리고 비염으로 눈가나 눈두덩이까지 색소 침착이 있으신 분들도 샤넬 주사가 더 나으십니다. 반면 리쥬란은요, 여드름이 있으신 분들, 또 속 건조는 있지만 T존에는 유분기가 있는 분들, 자, 그리고 다크서클의 경우에는 비염으로 인한 피부 표면의 색소 침착이 아니라 좀 푸르스름한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 또 진피층 탄력이 없는 분들은 이 리쥬란으로 개선됨을 더 느끼시는 편입니다. 저는 피부가 얇고 건성이어서 샤넬을 하고요. 저희 남편은 탄력이 없고 또 피부 처짐이 심하고 또 다크도 있어서 리쥬란을 하는데요. 어떤 효과를 보시던 간에 둘 다 피부 안에 영양, 또 재생 성분을 침투시키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해지고 또 노화가 예방되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최근 시술데이에 했던 관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다 보니까 확실히 저도 안 보이던 주름이나 처짐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탄력 리프팅 쪽으로도 할 게 많은데요. 네, 다음 시술데이에는요, 또 다른 시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